여보세요? 경찰서요? 대표통장이요? 저요? 여보세요? 엄마? 엄마 맞아? 돈 필요하다고? 안녕하세요, 박꿈입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제는 보이스피싱 대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면 이제 잘 안 당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TV를 보면 맨날 사건이 터지죠. 과연 보이스피싱 수법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잘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당하기 쉬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가실까요?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하나씩 배워봅시다. 먼저 보이스피싱이란 우리 당연히 이거 낚시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신조어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스피싱은 철자가 약간 다르죠? 피싱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여기 보면 피싱 있잖아요. 여기에 프라이빗이라는 P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피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철자를 보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피싱은 약간 다르게 생긴 P로 시작하는 피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처럼요. 금감원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최근에 보이스피싱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면 편취형 증가, 마주보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야, 이게 이렇게 늘었어요? 8%에서 64%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맨날 뉴스 보면 뭐 수거책 잡히고 수거책한테 돈 전달하고 몇천만 원씩 전달하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대면 편취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디지털이 발달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면 편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범죄 수법이 진흥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오픈뱅킹이랑 간편송금 이런 게 요즘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걸 빼내기 위한 악성 앱을 까는 등의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건 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해킹하는 방법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신종 사기 성행.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을까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정지 제도 이거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기범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해가지고 그러니까 100원씩 쫙 뿌리면 이게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가 되면서 이게 계좌가 잠긴다고 합니다. 그게 지급정지 제도겠죠. 그렇게 잠가놓고 전화해가지고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 와, 진짜 좀 너무하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강제로 막아놓고 합의금을 주면 풀어주겠다. 이런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것도 해킹으로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겠죠. 요거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에 개인정보 지켜야 되는 해킹으로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는 사칭이겠죠. 그 다음에 교묘해지고 있다. 요거는요.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놓고 얻어걸려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이 피해자에게 상황에 맞춘 커스터마이징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출업체한테는 환전 사기를 치고 대학교 지원자한테는 합격했으니까 돈 보내라고 등록금 사기를 치고 대출을 실행한 사람에게는 요거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완전 커스터마이징 되고 있다는 게 점점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뭐냐면 이게 일대 다로 뿌리는 그런 거 보면 뭐 말이 어눌하거나 뭐 그냥 대뜸 전화 와가지고 형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안 속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저도 옛날을 떠올려 보면 군에 갔을 때 애가 군대에서 다쳤다 이러면서 돈 뜯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재수학원 가 있을 때도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줘야 된다라고 했었고 취업을 했을 때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상황인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하다. 돈을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주로 스마트할 가능성이 크니까 왜냐면 좀 빠끔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조금은 나을 수 있으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읽어두셨다가 부모님한테 꼭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예방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안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만약에 당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ATM 지연 인출 제도, 두 번째는 지연 이체 서비스,
세 번째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네 번째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 다섯 번째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 여섯 번째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입니다. 자, 이름만 보면 대략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1번 ATM 지연 인출 제도. 자, 말 그대로 ATM에서 돈을 뽑을 때 아주 지연, 천천히 뽑히도록 인출이 되도록 하는 제도. 왜 ATM에서 돈이 천천히 뽑히게 만드느냐? 100만 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100만 원 이상이면 큰 돈이잖아요. 이렇게 큰 돈이 입금이 막 된 거를 자동화 기기에서 출금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목돈을 현금으로 누구한테 줄 일이 잘 없어요. 보통은 목돈을 계좌이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라는 목돈이 입금된 건 뭐 그렇다 치고 바로 인출이 된다는 게 이상하니까 요거를 30분간 정지를 시키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현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뭔가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우리 가족들 이런 거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런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갑자기 ATM기로 출금을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주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제도 신청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천천히 돈이 이체되도록 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돈을 보냈는데 막 3시간 뒤에 가는 거죠. 자,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때, 즉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돈을 보낼 때 일정 시간, 최소한 3시간, 최소한 3시간 뒤에 돈이 이체가 되도록 지연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수용 돈 보내면 바로 가잖아요. 1초 만에 가잖아요. 자, 요거를 3시간 이상으로 세팅을 해두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내가 현금을 보내는 이 받는 경우가 주로 보면 갯돈 아니면 빌린 돈 갚는 거, 모임 회비, 축의금, 부조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받는 주체들이 우리 지인일 텐데 지인이 내가 돈 보낸 그 조금을 바로 인출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3시간 뒤에 도착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생각해보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두면 만약에 내가 돈을 보내고 나서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어, 알고 보니 사기였어, 당한 거네 라는 것을 3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것도 보내고 나서 3시간 뒤에 가더라도 혹시 언젠가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알아차리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그 3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건 바로 지연이체 서비스의 안전판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해두는 서비스라는 의미죠.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 내가 돈을 보낼 때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한데 이렇게 지정해놓지 않은 계좌들한테는 100만 원까지 밖에 못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중고거래 당근마켓 이런 거 할 때도 하루에 100만 원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차피 100만 원 이상 보낼 계좌들은 뻔하잖아요. 내 계좌 A 계좌, 그리고 내 계좌 B 계좌, 우리 부모님의 C 계좌, 내 가족의 D 계좌 이런 것들 그냥 아예 저장시켜 놓고 거기로만 보낼 수 있도록 해둔다면 보이스피싱으로 거기에 보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따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100만 원 이상 이체가 아예 안 되도록 막아두는 거. 이게 바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단말기 지정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단말기는 이거는 기기라는 의미죠. 기기, 스마트폰. 그리고 주로 쓰는 게 우리 PC 이 정도 되겠죠. 이런 걸 단말기라고 부르는데요. 본인이 미리 정해놓은 기기,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만 주요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해놓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정해놓지 않은 기기에서 누가 내 이름을 접속해가지고 돈을 보낸다고 할 때는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에서 내 개인정보를 쏙 빼내가지고 뱅킹에 접속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엄청 사실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누군가 뱅킹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지정해놓은 기계 아닌 곳에서 할 거 아니에요. 내 방에 들어와 있거나 내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내 스마트폰을 쓸 가능성은 되게 낮으니까요. 그 사기범의 컴퓨터에서는 아예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 요거는 아주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나 이런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지정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내가 쓰는 PC, 내가 폰 바꿀 때마다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저는 바꿔두는데요. 이 기기에서만 뱅킹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두는 것. 이거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처럼 속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킹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로부터는 방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은행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거 쫙 세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 IP 차단 서비스.
자, 우리가 해외에 갈 일은 있지만 이걸 평소에 막아두는 서비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기범들은 외국에 있으니까 뭐 어눌한 말투로 저기 뭐 이상한 접근 안 되는 그런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 접속한 IP로 확인될 경우에 아예 전자금융거래, 그러니까 뱅킹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 나갈 일 있지 않느냐? 그때 풀면 됩니다. 우리 해외 뭐 나가봤자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이 끝일 테니까. 그리고 그때도 거기서 뱅킹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 막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것 중에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거 쓰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죠?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자, 요거랑은 사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참고 삼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해외에서 결제를 할 때는요, 현지 통화로 할지 아니면 원화로 할지 선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태국에 갔다, 그럼 바트로 할 거예요, 원화로 할 거예요 이러면 생각 없이 원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수수료가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지 통화로 해도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원화 결제로 해놓고요. 만약에 피치 못하게 현지에서 원화로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살짝 풀고 결제하고 다시 잠가두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거 잠가두시는 것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자, 6번째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고령자가 뱅킹 같은 걸 할 때는 지정인한테 알림이 가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라는 걸 뜻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먹어갈수록 저희 부모님께서는 점점 더 이제 고령이 되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대부분의 뱅킹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개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이 카드 대출 같은 거를 이용을 할 때 지정인에게 문자로 알림을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고령자이실 경우에 대출을 할 일은 별로 많이 없잖아요. 갑자기 목돈 필요한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상 이게 사기일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알림을 저한테 보내도록. 그러면 제가 급히 전화해가지고 돈 빌렸나? 뭐냐? 이렇게 전화해서 막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주변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사실 아주 뭐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돈을 잘 다루는 그런 빠꼼한 구독자들이라면 우리 부모님들 거 이렇게 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서비스들 모두 우리가 뱅킹 앱, 은행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6가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만약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러면 대처가 또 중요하죠.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그 요령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계좌 지급 정지를 먼저 걸어야 됩니다. 자, 일단 내가 돈을 뺏겼거나 아니면 내 계좌에 사기범들의 돈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기범이 내 개인정보를 빼내가지고 내 걸로 이상한 걸 하고 있다. 이런 게 인지되면 일단 내 계좌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그럴 때는 1332 또는 경찰서에다 전화를 하면 됩니다. 1332는 금융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바로 금감원의 전화번호죠. 금감원 1332로 전화해가지고 제 거 바로 막아주세요 이러면 힘 있는 곳이니까 바로 막아주겠죠. 그리고 경찰서에도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를 일단 내 계좌를 막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사기범들의 돈이 아니다.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가지고 요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계좌를 다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헷갈리죠. 이게 내 계좌냐, 남의 계좌냐, 내가 돈을 뺏겼냐, 아니면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냐. 어떤 경우라도 일단 1332로 전화해가지고 이런 조치를 받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아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명의 도용. 내가 뭔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지인에게 내 개인정보를 줬다. 근데 그걸로 대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라는 곳으로 사이트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어카운트 인포였던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좋은 사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내 명의로 된 계좌를 다 볼 수 있고 대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 내가 개설한 적 없는데 개설이 된 계좌가 있다면 어디 사기에 쓰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내 계좌 지급 정지 이거를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무언가를 방지하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내 뭐 은행 계좌, 증권 계좌,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뭐 영혼 계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사실 용납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절대 안 남겨두거든요. 하나 없애야 되는 거 있는데
증권 중에서 옛날에 그 비과세 해외 주식 계좌, 해외 펀드 담는 거요. 그거 개설해놓고 다 돈 빼놓고 영원 계좌로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없애야 되는데요. 내 방에서 없애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없애줍니다. 신용카드는 당연히 없애줄 거고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나 카드 이런 거 정리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싹 정리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뭔가 대청소한 기분이 들 거예요. 영원 계좌가 남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기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노출 등록.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이 들면 제 개인정보는 노출이 되었습니다라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왜 등록을 하느냐? 내가 신분증 사본을 이미 누구한테 줬거나 내가 뭔가 URL을 잘못 눌러가지고 내 폰이 스미싱 되었다고 판단이 들면 여기 들어가서 등록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정보는 노출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의 정보로는 이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이나 뭐 대출이나 이런 게 안 되도록 일단 막기 때문에 명의 도용이 되었다면 이 명의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일단 막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입력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마음이 진짜 불편하고 무겁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단 막아야죠. 누가 내 걸로 이상한 거 하기 전에요.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msafer.or.kr 여기 들어가면 자, 이 통사 내가 가입한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내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쓰고 있다 이러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의 도용되었다고 신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피해가 생기기 이전에 지금처럼 이럴 때 평온할 때 들어가가지고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해둘 수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본인 명의로 하나만 쓸 거니까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추가적인 건 못 열도록 이 통사에다가 두고 막아둘 수 있다. 라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 하나 영상에 띄워드릴 건데요. 요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들어가시게 되면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그것도 풀버전으로 영상 아래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소중한 가족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잘 전달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것에는 아주 지능적으로 내 돈을 노리는 그런 보이스피싱 범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방어해 가시면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 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다 이렇게 완비를 해두고요. 단단하게 세팅을 해두고 나서 여기서부터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